원래 제가 앞에 할 말 많은 사람 3명 있기 때문에 3명이 발표하는데 토론할 시간이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대로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시간이 5분이라 하지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고 또 그다음 행사장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좀 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씩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5명만 시켜도 이거 지금 도통 시간이 다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앞에 원래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제안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없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3분 그냥 찾아가면 되거든요. 이 3분이 어디 안 가시기 때문에 혹시 질문할 시간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시간을 안 줘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 앞에 계신 3분을 얼굴을 익혔다가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원래 토론 따고 자정 따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하랍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이 앞에 후반부에 토론자 2분이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발표하신 3분이 다시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하실 건데 발언을 할 때에 조금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만 제가 한 곡씩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야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행사의 큰 주제가 사회적 농업의 농촌의 미래를 묻다인데 저는 김재섭 박사가 웬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자꾸 해서 걱정인데 저는 사회적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라고 하면 농촌의 미래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농업의 미래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즉 사회적 농업이 농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분야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황영호 박사님은 자료는 많은데 말을 쓰면 하도 빨리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함에 있어서 이 지자체 책임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체가 지자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작 단계가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시작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이 생활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에 가서 지자체는 잘 모를 거거든요. 아직까지 황영호 박사님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더 서로 하겠다라고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되면 제일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각 지자체는 별로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가서 제안해야 되는 거는 지역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영역을 꼭지로 해서 제안을 해야 될 건데 요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을지 현장에서 요 부분을 좀 구체화를 시켜 주시면 돌아가셔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수상 선생님 하시는 부분은 이거 항상 들을 때마다 신기한 점이 제가 볼 때는 면 3개를 하나의 지구로 연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면 안에 복지부의 산하 조직과 농림부의 산하 조직과 그다음에 군의 보건소 등의 산하 조직들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서 만든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런 조직들이 실행 조직이 아니고 단지 회의를 하고 절차상의 회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연계되어졌을 때는 더 어떤 면에서는
강의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의 회의체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지면서도 활동 실행이 가능한 지금과 같이 실행이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거창의 사례로 봤을 때는 어떤 지점이 가장 다른 지역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마지막 발언에서 좀 같이 해주시면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프론트에서도 좀 질문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좀 질문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발언 다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끊고만 하면 되거든요. 토론은 두 분인데 한숙주 협회장님하고 권영석 대표님이십니다. 우선 한숙주 협회장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발제를 굉장히 의미 깊게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을 잘 말씀해 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유수상 대표님의 발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좀 뭐 이렇게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가 진성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협회 차원에서 이 사회적 농업이 그냥 보조금 정책으로 정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 농촌에 꼭 필요한 어떤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보조금 하는 단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풀뿌리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전체의 네트워크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화 시대에 그 지역 조직 혹은 지역 지원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 협회 회원이나 산하 조직이 이렇게 깊이 많이 관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그냥 이 조례 한 건에 실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례는 실제로 지역에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활동 단위들이 잘 모여서 정말로 실현될 수 있고 실질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회에서 노력해서 조례 제정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법에 따라서 전국 교육기관이 신정되고 그러겠지만 그것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과 다르게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과 우리 마을에서 농촌에서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해 가야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 필요한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농촌 소멸, 산촌 소멸과 관련해서 일본 시네마현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자체, 이렇게 농촌 면단위 지자체 건물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참 비장하죠. 근데 거기는 보통 보니까 한 60% 정도의 노령화율이 진행된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랑 가장 다른 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보조금을 받아서 그 5년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단위의 중간 지원 혹은 지원 조직을 잘 만들고 정말 지역에 필요가 된다고 하면 면 단위에서 국가가 필요한 어떤 돌봄을 그 단위가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길 위험이 없이 정말 자기가 뭐 하는 단위는 평가받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지역의 면적 혹은 동네에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겠다. 다섯 번째는 사단법인 사회적 농업 협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당근 실무자가 없는 이런 조직인데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올해 그 대산재단 5년 종료 농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와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짧게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석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항상 그동안 사실 자생력이라는 부분을 사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발제해 주시면서 김정숙 박사님께서 생존,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희 우선 이제 생존 부분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농민이죠. 근데 사실 이상 기후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또 어쩌다 풍년이 조금 오면은 과잉 생산으로 우리 또 풍년 빈곤을 겪죠. 또 이상 기후로 흉년이 오면은 흉년 기근이 옵니다. 이래 못 살고 사실 저리 못 살아요. 그래도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 왔었고, 근데 사실 이상 기후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면은 또 우리는 또 수입을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잖아요. 사실 그리고 올 초에 사각 가격 조금 폭등했다고 뭐 하는 총재가 4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농산물 수입해야 된다는 이제 표현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수입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장바구니 물가 비싸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에 가서 농산물이 좀 올라도 그냥 농민 생각하셔서 자꾸 이제 주위에도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준다. 사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살아남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고용, 돌봄, 치유, 교육이라는 활동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고용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적 농업이 올해 7년 차 되면서 진정한 고용이란 모델은 지속적인 고용의 치유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치유를 위한 고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고용이라 그러면은 지속적인 효과가 좀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의사는 아니라서 치료는 못하지만 치유 효과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사실 얼굴 보고 눈빛만 봐도 상태가 오늘 좀 안 좋구나는 바로 저희는 알아요. 같이 돌보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용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또는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격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실천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국가는 반드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농산자원의 활용과 우리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사회적 효과를 사실 발휘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사회적 농업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 부족하고 그래도 사회적 농업의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많이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정숙 박사님께서 세력 기울기 쪽수 말씀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랑 상대하려면 정부에 대한 쪽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지자체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지자체에서 우리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희는 농민이에요. 저는 이제 농민,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세 분류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영혼이 없으신 분하고 단체장 놀이에 환장하신 분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시는 분 세 분류가 될 텐데 사실 죽기 살기로 열심히만 한다고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꼭 맡은 역할을 해주셔야 또 정당한 자리에서 정당한 요구도 하실 수 있고 정당하게 이런 농업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역량 강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직 제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 사실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은 저희가 고용 모델을 했을 때요.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와 일에 대한 능력을 사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저희 기업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한때 잘 나가다가 한계 기업에 사실 도달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역량 개발을 하고 실체적인 모델,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들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현장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 참여자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분들이 진짜로 일을 했을 때 저희 장애인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분 일할 수 있는데 나가세요. 나가는 이유 몰라요. 3년 되시다가 갑자기 나가세요. 다시 오세요. 온대요. 오세요 그랬죠. 몇 달 되신다니까 또 나가세요. 이분 사실 8시간이라는 자활한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직원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연구할 수도 없고 또 회사에서 이런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커다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갖춰져야만 사회적 농업이 단순한 농업 활동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사는 사회, 또 이것을 우리 농업농촌이 감당한다면은 국가에서 사회적 비용 쓰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여지니까, 또 지역 소멸 위기도 극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 토론. 이게 사회적 농업이 농업과 농촌을 둘 다 겹치고 있다 보니까, 뭐 서비스 법에서도 그렇지만 둘 다 겹치고 있다 보니까 농업특별위원회 회의 오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둘 다가 다 나와버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토론을 해야 될지는 참 애매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분이다 아니면 토론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제안 사회적 농업에 대해 가지고 제안할 게 계신 분은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습니다. 4분 동안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혹시 질문 없군요. 예, 그러면 뭐 많이 쉬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반대로 할까요? 그 발표, 자, 유수상 대표님부터 그 제 질문과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의견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합쳐서 한 3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제 면을 거점으로 엮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 행정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하고 그 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 12개 읍면을 동시에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2000년대 초반에 가조면이라는 면에서 2023년에 경상남도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2019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가조면을 거점으로 이제 한 면을 시범 사업을 1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범 사업이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확대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가조면을 중심으로 4개 면을 한 권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경상남도가 2차 시범 사업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남상면을 거점으로 해서 3개 면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한 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4개 면은 군비를 100% 투입해가지고 면을 그 거점을 만들자 해서 공무원쌤들하고 합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거점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거점을 만들고 농림부 사업이나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임기가 2년인데 2년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하고 나면 다시 2년은 일반 위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2년 끝나면 또 위원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 안에서 복지기관으로서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군이 일반 농산노촌 개발 사업의 중간지원 조직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농림부가 의무 설치하게 될 때 제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받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제가 한 1년 정도
그 같이 중임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 조직도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화도시 관련되어진 문화적 돌봄에 대한 공부들 지금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마을의 돌봄하고 연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영도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배워가지고 복지, 농림, 문화 이런 영역들이 들어오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직책이 교환됨으로 인해서 자리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들하고도 교류가 됐고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을 조직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 리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포섭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마을 주민 조직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보건소 안에 무슨 위원으로 가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떤 이상과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부처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치와 철학이 동일함으로 인해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이나 마을 관련된 이런 공동체 활동은 뭐냐면 지역사회의 바탕을 기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밭을 갈고 거름을 하고 비료를 해서 어떤 작물이든 거기에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 바탕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이런 지역에 어떤 복지 꼭지를 심거나 문화 꼭지를 심었을 때 이것들이 꼭 피울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바로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영 박사. 지자체에서 잘 행정적으로 따라야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여기 이제 김하철 사무관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 공무원 설명회 때 우리 김하철 사무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행정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자체의 여건 따라 안 하는 데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푸시업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를 그대로 우리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어쨌든 이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이제 펼치가고 계시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서 바로 이게 되기보다는 저는 광역 시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좀 가이드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앞서서 김정석 박사님 법률 개정의 여러 수요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법률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도의 역할에 따라서 시군의 준비 태세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도를 보면은 이제 내년은 아마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행정의 이런 역량과 흐름이 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 지원기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야 될 것 같고 도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묶어서 좀 여러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아까 사회적 농업이 농업 측면에서 어떤 의미 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돌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번으로 떠올리는 게 이거 농해소득 되는 거 아니야? 예, 현장에 잘 안 계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4단계쯤 가면 우리 지금 2단계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더 발전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농장에 오신 참여자들이 자기들이 뭘 지불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정부 재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 얘기고
다 먼 얘기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역사는 적어도 근세 이후로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의 변화에 끊임없이 농민들이 대응을 해온 역사입니다. 단순히 식량을 생산해서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농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좀 지나니까 경치도 좋아야 되고 농업 관광, 농촌 관광도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거기도 대응을 해왔고, 농산물이 안전해야 되지 않냐, 칼로리 말고 세이프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한 농산물 만들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최근엔 뭐 기후 위기 그러니까 저탄소 농업 해야 된다 얘기하면 거기에 대응해오고,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대응해온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사회로부터 가시성을 잃어버립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농업 부분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 된다고요. 알아주질 않아요. 우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농사 지으면 자식이 계속 농사 지을 테니까 후계 인력을 걱정 안 할 텐데, 지금 사회가 농업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다음에 농사 지을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사회적 농업은 돌봄을 하라고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은, 농민한테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농업이 이런 것이다, 칼로리 생산하는 게 농업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농민들이 그냥 투명인간, 농사꾼 이런 존재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가시성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실천이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농사는 다, 예전에 농사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숙명이었죠. 예전에 제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농사 졌고 할아버지가 농사 졌으니 나도 짓는 거지 할 수 없이. 지금 청년들에게 농업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직업 선택이거든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사회적 농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서 청년 농업인이 되게 만드는 경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90년대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20-30년 동안, 이거는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역에 내려가면 농민들끼리 생산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협업하고 협동하는 전통, 문화적 관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을 하기 위해서 모이긴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이나 협업을 위해서 지역 농업 수준에서 생산 단계에서 또는 평생 생활을 위해서 농민들이 모이고 협동하는 그 문화적 전통은 굉장히 약화되었는데, 사회적 농업은 원리상 지역 안에서의 협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민 사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협동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데 기여하는 그런 한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 경계횡단자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농업과 농촌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아마 경계 횡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이하게 사회적 농업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촌 정책국 사업이거든요. 그래, 농촌 정책국에서 뭐 농촌의 돌봄 내지는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를 하려고 농민들과 손을 잡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금방 김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농업을 또 새롭게 만드는 어떤 혁신과 역할을 하는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다음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협회장님이 그 안내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아침 일찍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계속 앉아 있다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2개의 토론과 포럼이 남아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5년 종료 농장이 지금 18개가 있는데 매 방 3명, 4명이 방문을 해서 조사한 중간 결과를 5년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종료 농장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에 관한 발제와 토크쇼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옆에 1층 옆에 회의실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 농장에서 주로 했던 사례를 중심인데 청년 대상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가,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정책에서 지금 대표적인 청년 유입 정책에 관해서 그 정책을 타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6분의 그 청년들과 그 다음에 그 임경수 박사님이 이 청년 정책에 관한 전체 총괄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까, 뭐 요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옆에 회의실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시부터 시작이니까 옆에 케이터링에 커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쉬시고 4시에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또 포럼에 발제자 토론으로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